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깊숙한 얘기를 취재해서 매주 일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정가뒷담화 9월 28일 인사드립니다. 요즘 이재명의 최대 고민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정청래와 추미애라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청래와 추미애가 본인들의 개인 정치, 자기 정치를 하느라 오히려 이재명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이번에 뉴욕을 갔다 왔는데 뉴욕에서 보통 해외 순방을 가면은 지지율이 좀 오르죠. 어떤 효과가 있는데, 그 뉴욕 활동을 전부 다 가려버린 것이 정청래와 추미애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을 하면서, 청문회를 하겠다. 30일 청문회를 하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상당한 반발을 보이고 있고, 그 바람에 지난 금요일 날 발표한 갤럽 기준으로 이재명 지지율이 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자, 해외 순방을 가면 지지율이 좀 올라야 되는데, 물론 이번 해외 순방은 엉망이었습니다. 아무런 합의를 한 것도 없고, 오히려 트럼프를 피해 다니고,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갔다 와서,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갔다 와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서 어떤 성과를 얻었다고 좌파 방송에 나가서 일제히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있었는데, 조국 사면파동 때문에. 그때 지지율을 반등을 시켰죠. 이번에도 그렇게 할 요량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조희대 파동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것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30일 청문회 하기로 한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부장판사가 청문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그 말씀도 드릴 거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쨌든 이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져 버리고,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요인이 지금 상권 분립 훼손, 물론 이재명이 그때 기자회견하면서 상권 분립 다 훼손했죠. 자, 그런데 그것이 파문이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확산이 돼서 이재명을 코너로 몰고 있는데, 그 코너로 모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민주당 대표인 정청래, 그리고 법사위원장 추미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모든 시선이 조희대와 추미애, 정청래의 대치, 여기에 쏠리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는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자, 왜 그런지. 일단 이재명은 지금 거의 오금이 저리다. 그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지지율이 이번에 추석 연휴 때, 차례상 민심이 악화가 될 것이 뻔하고, 그러면 추석이 지나면서 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고, 그 상태에서 내년 1월에 법관 인사가 있고 하면은, 이재명은 재판을 속행해야 된다는 그런 민심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탄핵거리도 많이 있다. 헌법 위반 상권 분립 훼손 같은 건, 그런 문제도 지금 법조계에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재명은 지지율이 생명줄인데, 지금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이재명은 조희대는 가급적 자극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희대를 자극을 하는 것은 결국 법원, 판사들을 자극을 하는 것이 되죠. 그럼 본인에게 유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재판 5개가 중단돼 있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래서 이재명은 이 자기 5개 재판을 계속 자기가 5년 동안 집권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 재판을 없애버리려고 시도를 하죠. 어떻게 없앴느냐 하면은, 가령 지금 나오는 말처럼 배임죄를 아예 법률에서 없애버린다. 그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친명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을 지키려고 하는 친명 진영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배임죄를 죄 자체를 없애버린다. 그러면 배임죄는 이재명이 걸려있는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미래신도시, 성남FC, 이 지역 개발 관련 비리, 이 비리들이 전부 다 배임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배임죄를 없애버리면 면소가 되죠. 그렇게 면소를 하려고 하고, 또 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중에서 행위에 관한 부분, 이것을 또 없애버리면은, 그것을 없애려는 시도를 좀 하고 있죠. 없애버리면은 이것도 면소가 됩니다. 선거법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자기 죄를 다 털어버리고, 또 하나는 공소취소죠. 대북 송금 같은 거. 지금 공소 취소를 하려고 또 청문회도 하고 여러 가지 소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재명은 그런 식으로 죄를 하나씩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해서 다수당이 앞으로 최소
그 3년 가까이 다수당이죠. 그 수단을 이용해서 쟤를 없애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원도 어떻게 보면은 크게 자극을 하지 않죠. 법원도 크게 자극을 하지 않고 그것이 이재명에게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 정청래나 조희대는 자기들이 정치적 목적이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청래와 추미애는 자기들 목적이 있으니까는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재명의 뜻과 상관없이 이재명은 이 조희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령 이 추미애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 선거를 목적으로 해서 개딸들의 환심을 사려고, 지금 개딸들이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합니다. 어떤 뭐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번 지방선거 때는 그 개딸들이 후보들을 다 거의 정하죠. 자, 이번에 정청래가 그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박찬대를 꺾는 그 과정에서 개딸들의 위력을 봤죠. 그래서 개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추미애는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정청래까지 패싱을 했었죠. 정청래가 모르는 사이에 30일 조희대 청문회를 한다고 다 추진을 해버렸죠. 처음에는 정청래가 당황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반대를 하면은 정청래 자기를 미는 또 개딸들이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정청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 올라탔습니다. 올라타서 조희대 축출 작전에 가담을 했는데, 정청래 추미애가 가담을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법원에서 반발을 하고 또 이재명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은 이 상황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법원을 건드리지 않고 이 재판을 아예 그냥 없애버린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법원을 건드린 상태에서 이대로 이렇게 가면은 내년에 인사철,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내년 인사철에 지금 5개 재판을 중단시킨 재판부 판사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4년, 5년 근무한 사람들.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의 내란죄, 서울 고법에 가 있는데, 선거법 위반,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서울 고법에 가 있는데, 이 고법의 재판장하고 또 주심 판사가 4년, 5년이 됐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새로운 판사들이 들어오면은 재판을 숙행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져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법원을 압박을 하는, 상권 분립을 해순하는 그런 것 때문이라면 충분히 재판이 속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은 법원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일부 판사들이 자기가 그 재판부에 가겠다, 이재명 재판 중단시킨데 거기 가서 재판을 속행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판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죠. 자, 그 상황인데, 조희대를 자극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재명은. 그런데 추미애 그리고 정청래가 계속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치 때문이죠.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조희대를 자극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정청래 같은 경우도 자기 욕심이 있죠. 그때 이재명이 지원을 한 박찬대를 꺾고 당대표가 되면서부터는 목표가 차기 대권입니다. 최근에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도 정청래 이름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재명에게 빚진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당대표 경선에서 박찬대를 밀었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앙금이 쌓인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조희대에 대한 공격을 멈추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재명이 코너로 몰리면은 본인이 그 개딸들의 환심을 사서 본인에게 개딸들이 쏠리는, 지난번에 그 당대표 경선할 때 개딸들이 중심이 된 권리당원 투표에서 65%나 받았죠. 그래서 이재명에게서부터 개딸들을 자기 걸로, 자기 지지 세력으로 다 만들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어떤 위기에 몰리고 코너에 몰리고 그건 본인과는 상관없는 일이죠. 그냥 자기 정치만 하면 되니까 지금 조희대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법원 전체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재판이 속행되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기 실각이 돼서 이재명이 조기 실각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본인에게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이 정청래 개인 입장에서는 굳이 본인이 그 이미지, 그러니까 강성 이미지, 개딸들이 환호하는 그 이미지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이재명 지지율을 지키거나 이재명을 보호할 이유가 없는 거죠. 추미애도 마찬가지고, 추미애도
본인이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의 처지를 감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곤란해지고 난처하고 공경에 빠지고 지지율 빠지는 것은 이재명이죠. 자,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반격도 시작이 됐습니다. 30일 이 청문회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못 가겠다, 가지 않는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 국회 쪽에 통보를 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거죠.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에 반한다. 본인이 그 출석을 하면은.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서 청문회 출석이 불가하다. 그러니까는 헌법과 법률 지키기 위해서 내가 청문회 안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청문회에 부른 사람들은 헌법과 이 법률을 위반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청문회 계획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퇴장을 하고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철회를 했던 청문회 계획서. 여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 특정 후보자, 이재명이죠. 재판과 관련해서 절차적 법리적 규정을 위반한 불합리한 판결을 선고를 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조희대가 선고한 게 아니고 대법관 12명이 한 겁니다. 그중에서 10명이 유죄로 봤던 것이죠. 그리고 한덕수 등과의 사인회동을 통해 사전 모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 정황이 거짓말인 것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로 해서 청문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 그러니까 이재명 판결이죠.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한 청문회를 한다는데 이것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죠. 끝난 게 아닙니다. 잠깐 중단돼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입니다. 이 선거법 사건. 그래서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이런 것들을 쭉 위반을 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대법원장으로서는 청문회 출석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이 조희대뿐이 아니고 그때 대법관들도 그리고 또 심지어 지기현 판사까지 전부 다 정인 채택을 했죠. 근데 일제히 다 안 나갑니다.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천대엽 물론이고 오경미, 이형구 이 두 사람이 바로 그때 무죄라고 했던 10대 이 판결 났을 때 소수 의견을 냈던 좌파 법관들이죠. 오류법 연구의 소수. 이 두 사람을 오경미, 이형구도 이번에 정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왜 채택을 했냐 하면은 이 사람은 이재명에게 우호적인 사람이니까 그때 재판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이 됐다는 것을 듣고 싶은 거죠. 그 내부 사정을 이 두 명 좌파 법관에게서. 근데 이 두 명도 안 간다고 했습니다. 이 두 명도 우리도 못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지금 법원 분위기가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 짐작이 가는 거죠.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이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대법관으로서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도 청문회에 불러서 압박을 하려고 한 거죠. 혹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에게 이 무죄를 선고할까봐 아예 무슨 뭐 룸사롱 접대 의혹 이런 것을 제기를 했다고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아예 전담재판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지기현을 빼려고 하는 것이죠. 이재명도 지기현 판사는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에 하나 지기현 판사가 계속 재판을 진행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을 하지 않으면은 내란 혐의가 적용 안 되면은 이재명은 지금까지 12.3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다. 이 전제를 가지고 전부 다 해왔죠. 윤석열 전 대통령 걸어내렸고 그걸로 대선 치렀고 지금도 내란 정식 이것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지율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법원 1심 판결이지만은 1심 판결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한마디로 폭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법원을 자극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추미애하고 정청래가 나서서 이것을 오히려 이 내부를 덜 쑤시고 있으니까 법원 내부를 덜 쑤시고 있으니까 상당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강경파 중에 또 김용민이 있죠. 김용민 법사위 간사인데 김용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BC 라디오에 나가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안 나오면은, 이제 안 나가기로 했죠. 안 나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시 정인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 또 하나 고려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의 현장 검증을 가는 것이다. 대법원에 쳐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가장 공경에 빠지는 것은 바로 이재명이다. 왜? 사법부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은 가급적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사법부 자극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데, 물론 그때 무슨 뭐 권력 서열론을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권력 서열론 이야기했다가, 그러니까 그 입법부 직접 선출 권력인 입법부가 임명직 권력인 사법부의 위에 있다. 그래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다. 이런 황당한 논리를 폈다가 역풍을 맞았죠. 역풍을 맞고, 그 다음에 조희대에 대해서 사퇴시키는 것을 공감한다. 이렇게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주워 담는, 그걸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크게 조희대 사법부는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재명의 원칙인데, 자기 그 재판 속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정청래와 추미애는 자기 정치를 해야 되니까,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을 그 자극을 계속하고 도발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이에 이재명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죠. 바로 지난 금요일에 갤럽 조사에서 5%포인트,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갤럽 지지율 조사 이후에 최저치 55%가 나왔다. 55%도 지금 갤럽이니까 전화 면접원 조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지. ARS 조사에서는 이미 40%대로 다 떨어진 게 조사 결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더욱더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이재명 지지율을 떨어지는 가장 그 주역이 바로 정청래 추미애다. 근데 정청래 추미애는 이재명을 위해서 이런 그 행동을 자제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정치를 해야 되니. 그러니 이것이 앞으로 악화일로를 걷게 되고, 실제로 김용민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회 그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까지 쳐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공경에 빠지는 것은 바로 이재명이 되는 겁니다. 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